사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 아요 2만 권의 책에서 공하자는 방대한 지식 교양집사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국가명의 어원 3부작 이어서 네. 오랜만에 돌아온 세계지리 시간이에요. 각각의 나라명들이 갖고 있는 유래와 특히 이제 역사적인 사실하고 결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또 다 못한 얘기들도 있고 또 국가명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산이나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의 이름의 유래도 지형지물. 네네 그런 것들도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곳곳을 누벼가면서 이런 얘기를 거의 종합편으로 한번 역사와 결부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인상 깊었던 것이 이 명명의 역사라고 하는 게 네. 뭐 침탈의 역사, 네네. 힘의 역사 이런 그렇죠. 것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역사, 그다음 또 지리 이 두 가지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는 시간적으로, 하나는 공간적으로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인류가 고대부터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리적인 그렇죠. 한계나 뭐 네. 통신수단이나 교통 같은 게 발달하지 않았을 테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전제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름이란 게 필요 없잖아요. 네. 이름이란 건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네. 사람이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둘밖에 없다고 치면 세상의 대화 속에서 3인칭은 필요 없을 거예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네요. 이런 기본적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한번 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이라면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굉장히 좁을 거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에 사람이 살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 지역 자체를 생각을 못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 경우에 예를 들면 나일강의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평생 강이라고는 나일강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명명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내막이 숨겨졌을지 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강 이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강이 뭐 나일강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가장 긴 강이죠. 나일강이거든요, 이게. 나일강인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나일강변에 산 사람은 평생 강이라고 나일강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굳이 나일강이라고 붙일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이름을. 그렇죠. 나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강이란 뜻이에요. 나일강 뜻이 강이라고요? 네, 나일이 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말하면 강강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역전합 같은 말인 거예요. 역전합할 때 이걸 한자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안 하니까 전이 앞전자인데 불구하고 그 앞에 또 앞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말이 되는 거죠.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네. 강을 이렇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이 지역을 보면 더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나일강의 특색이 상대적으로 지류가 없어요. 강들이 옆으로 뻗어나가는 지류가 없이 거의 곱게 그냥 그대로만 뻗어갑니다. 이러다가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살짝 두 갈래로 갈라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이 고대에서 보기에는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강의 뭐 유량이나 길이나 더군다나 사막에서 그 강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대개의 강 이름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강도 큰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새겨보면 미시시피라는 강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던 인디언 부족의 말로는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쪽에 또 미국 서부에 또 리오그란데라는 또 서부국에 많이 나오는 강 있잖아요. 네. 그란데는 그랜드고요. 리오는 리버예요. 그러니까 역시 큰 강이라는 뜻이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강은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름이 대부분 강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중에 인더스 강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만 네. 인더스 강도 강이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겐지스 강도 이 강가라는 여신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강의 여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냥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름을 붙일 때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의 이제 지역들에서 일단 강 이름들이 재밌는데 이 각국에서 이제 그 흐르는 유럽에 있는 강들 이름을 보면 강들 이름이 서로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원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 쓰는 말들이 대부분 다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인도 유럽 어족의 고대어를 보게 되면 강, 흐름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대부분이 두 혹은 다 이런 발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걸 들어가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강 중에서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뉴브강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다뉴브라는 건 사실은 영어 발음인 거고요. 똑같은 강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그것을 도나우강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라는 음악 아시잖아요. 똑같은 강인데 역시 헝가리 흐를 때는 두나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게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때 흑해 쪽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강 이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두나이강이라고 하거든요. 현지적으로 다. 네, 메콩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인도 차이나를 흐르는 굉장히 큰 강이 메콩강인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지칭하는 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드렸던 말이 다 발음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원이 들어가서인데 기본적으로 다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나강이라고 헝가리 사람이 말을 하면 사실은 강강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그런 식이고요. 서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강이 무슨 루아르강 같은 강이 있고 론강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네. 발음이 비슷하죠. 라인강이 또 있잖아요. 독일에. 라인강 제일 유명하죠. 이런 강들은 켈터하고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켈트족. 켈트어도 뭐 어족으로 굳이 따지면 인도 유럽 어족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어쨌건 지금은 켈트족이 이런 데나 이런 데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켈트족 이런 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럽 중앙부에. 이 게르만들이 쳐내려오기 직전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켈터의 어원들이 사실은 유럽어에 굉장히 다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강이라는 것은 고대 켈터에서는 예를 들면 레, 리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루아르강, 라인강, 론강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영어에서 지금도 강을 가리키는 말 자체가 리버잖아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서는 아까 리오그란데 말했지만 리오가 강이거든요. 이거 자체도 다 지금 말한 것하고 다 비슷한 연관선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 그냥 고유명사도 강이지만 보통명사도 강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세계 각국의 고대 사람들은 강을 보면서 그냥 대부분 다 강 이러고 부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되고 서로 다른 문화권들이 만나게 되면 그것 자체를 강의 이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큰 강 중에. 네. 바로 아마존강. 누가 지었죠? 아마존강은 스페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근데 아마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설화가 있잖아요. 그리스의 어떤 신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속 여전사. 아마존에스. 네. 네. 16세기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본격적으로 신대륙으로 16세기가 되면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15세기 말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쪽에서 상륙을 하게 되고 그 네. 이후에 그랬을 때 이 아마존강을 따라서 16세기에 이제 사람들 스페인 탐험들이 탐험을 하는데 그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화살을 쏴서 공격하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비백산했는데 그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여자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원주민 부족들이니까 머리가 길고 치마 같은 것도 입고 네, 있고. 옷 남녀의 특별한 구분 없이 옷을 입고 이러다 보니까 딱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마존에스, 아마존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그 강에다 붙이게 된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인가 하면 가슴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게? 신화를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신화인데 이 아마존 부족들은 여성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여성 전사로만. 그리고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근데 화살을 쏘게 되는데 쏘다 보면 오른쪽 가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가슴을 절개해요. 왜냐하면 화살 쏘기 편하라고. 오른쪽으로 창 던지기 편하라고. 그래서 그 부족 이름이 아마존에스가 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건 여기서 만약에 이 이름 자체를 아마존이라고 붙인 것은 실제로 현지에 이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그 강 이름을 아마존이라고 안 불렀겠죠. 아마 그쪽 부족에 해당하는 말인 강이라는 말로 불렀겠죠. 그런데 나중에 16세기가 돼서 스페인 탐험대가 여기 도착하면서 그 강에서 그리스 신화, 그리스 전설을 떠올리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적인 명명이기도 하고 그쪽 사람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쪽으로 굉장히 역사에서 중요한 게 메소포타미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예요. 포탐이 강이라는 뜻이고 메소는 사이라는 뜻이에요. 강과 광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하라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그때 롯데리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네, 전미사처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는 어미만 봐도 고대에서는 어느 큰 나라의 영향권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하가 들어가면 라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랑 관련되어 있으면 끝이 이하죠.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반면에 그 위쪽에 게르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랜드가 붙죠. 네. 혹은 란트가 붙죠. 그래서 도이칠란트,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이게 게르만하고 관련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을 중심으로 한 페르시아랑 관련된 지역에선 스탄이라고 했었죠. 땅. 네,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뭐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붙는 겁니다. 어찌됐건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하는 그런 의미로 어미가 붙은 거고요. 메소는 사이고 포탐은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만 딱 이해를 해도 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무슨 강과 무슨 강이냐? 바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강이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이라크 남부에 있는데 이 두 강을 보시게 되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 보기에는 이 두 강을 따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이 두 개니까 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불렀느냐? 티그리스 강은 빠른 강, 유프라테스 강은 느린 강이라고 불렀어요. 강의 특징으로. 네, 유속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티그리스 강은 상대적으로 물살이 빨라요. 빠르게. 유프라테스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냥 굉장히 편하게 불렀겠죠. 이쪽 강은 빠른 강, 이쪽은
느린 강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강 이름인 거죠. 아, 되게 있어 보이는 이름들인데 이게 그렇죠. 현지어로는 그냥 빠른 강, 느린 강이군요. 한강도 마찬가지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빠른 강과 느린 강 사이에 있는 지역들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들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유래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떤가? 우리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중국의 지명들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이제 강을 뜻하는 한자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이라고 쓸 수도 있고 물 하자를 써서 하를 쓸 수도 있고 내천자를 써서 천을 쓸 수도 있어요. 강을 보통 말을 할 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아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강 그러면 사실상 한강이에요. 하나의 강이에요. 그 강이 뭔가 하면 바로 양자강입니다. 양쯔강이요? 네, 양쯔강이에요. 근데 양강을 사실은 이 양쯔강을 우리는 이제 양쯔강이라고 말하고 양자강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주로 보통 이제 장강, 긴 강이라고 말을 해요. 일대로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이 양쯔강이기도 하고 또 가장 압도적인 강이기도 하죠. 근데 양쯔강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양쯔라는 말은 양주에서 온 거예요. 아, 그 밑에 지방이죠? 네, 양저우. 네. 네, 그러니까 난징 근처죠. 그러니까 양자강이 흐르는 하류 지역에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도시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 근처에서 양자강이라고 불렀겠죠. 그러니까 상류 쪽에서는 양자강이라고 또 안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 강은 그냥 긴 강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부른 거죠. 그러면 황하강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황은 하잖아요. 네. 중국에서 물 하자를 쓰게 되면 주로 황하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하라는 말, 그 다음에 강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중국에서 강남이라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강남, 강북, 강동, 강서. 근데 강동이라고 할 때 그 강이 뭐냐? 다 양자강인 거예요. 강남은 뭐냐? 그럼 역시 양쯔강 밑에 지역을 일컫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건데 하라는 것은 이제 중국 발음은 허에 가까울 텐데 우리가 보통 허베이, 허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허베이성과 허난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양자강이죠. 그리고 이게 황하강이잖아요. 황하강인데 황하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이다 해서 하북. 그러니까 허베이 지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 아래는 뭐겠어요? 하난 지방, 허난 지방이 되겠죠. 허난 네. 지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허난 지방이라는 말을 듣거나 허베이란 지방을 얘기 들면 우리가 참 어딘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말만 기준만 생각하게 되면 황하강이 기본이구나. 그 북쪽과 남쪽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 중에 호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가 동팅호거든요. 동정호라고 보통 말을 하는 동팅호인데 그럼 중국어로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호수 호자를 쓰게 되는데 중국말로는 이제 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수의 북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까 북은 베이라고 했잖아요. 호베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뭐겠어요? 후난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지리적인 몇 개만 생각하면 지역 이름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연계해서 배울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점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에서 고대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은 이 지역이었잖아요. 중원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타이양 산맥이거든요. 여기가 타이양 산맥인데 이 산맥을 그냥 산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산 쪽, 타이양 산맥의 동쪽을 뭐겠어요? 산둥성. 그다음 이쪽은 뭐겠어요? 산서성. 이렇게 될 때 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이양 산맥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팅호, 그다음에 양자강과 황하강,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렸던 타이양 산맥 이런 정도의 위치만 파악하게 되면 그 북남 동서를 쓸 때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지리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한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네, 강과 산맥이 정말 중요한 기준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뭐 호베이 성이니 뭐 허베이 성이니 뭐 허난 성이니 이런 우리가 굉장히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강 북쪽 마을, 강 아래쪽 마을, 호수 동쪽 마을, 산 동쪽 마을 뭐 이런 식의 명명들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영남 지방이라고 할 때 영남이 무슨 뜻이에요? 고개령자를 쓰거든요. 고개 남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고개는 뭐냐? 문경세제를 말하는 거예요. 문경세제라고 할 때 세제는 순 우리말이고 한자로 쓰면 세제가 조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경에 있는 조령이라는 곡의 남쪽의 지역을 말한다 해서 영남이에요. 호남은 뭐겠어요? 아까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아까 호남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동팅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했었죠. 그 호남의 경우에는 금강이죠, 금강. 그 다음에 예전에 벽골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터가 굉장히 남아있는. 그 벽골제가 사실은 전부 김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제에 있는 벽골제든 아니면 금강이든 그 지역, 그 호수 아래의 지역이다 해서 호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명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남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호서지방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어원은 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조령, 그 다음에 뭐 벽골제 혹은 금강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한양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양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이 한강할 때 한이거든요. 그 벼량자는 한자에서 북쪽이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양을 한양이라고 불렀을 때는 강북쪽인 거죠. 서울에 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산이라는 것도 북쪽 사람 기준이잖아요. 지금 강남 사람이 보기에는 남산이 북산이잖아요. 근데 왜 남산이냐? 당시 서울 사대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남쪽에 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남산이란 말이에요. 강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고대 사람들이 명명이나 방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좁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도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사실은 거대한 대륙이잖아요. 대륙이다 보니까 중국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통일왕조도 있지만 무슨 모호, 십국이니 무슨 16국 시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춘추 전국 시대 또 나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각각의 나라들마다 도시 수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로 지정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보통 중국 역사에서 뭐 8대 도읍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4대 도읍지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4대 도읍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중국에서 주로 수도가 되었던 4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이름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북경, 남경, 동경, 서경. 서경. 네, 동경, 서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물론 각각을 지칭하는 지금 이름 좀 달라지기도 했죠.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하는데 일단 그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일단 수도이기도 베이징이죠. 하고 베이징이죠. 북경이잖아요. 네. 북경이라는 얘기는 북쪽에 있는 서울이라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연나라의 수도였는데 보통 그래서 예전에는 연경이라고도 불렀었죠. 근데 어쨌건 북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북경은 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 수도란 말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북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경은 사실은 공산당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기 게 1949년도잖아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개석이 지배하고 있었던 중화민국 단계 네. 그때의 수도는 남경이잖아요. 난징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여기가 난징이죠. 그러니까 남쪽 수도라는 의미로 남경이라는 말을 쓰게 됐겠죠. 이 두 말은 지금도 북경, 남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중국에 동경이 있어? 그러니까요. 네, 중국에 서경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동경은 상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여기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역사에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고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문명의 시작이기도 한 황하 문명이니까 황허강이겠죠. 이 유역, 요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이 지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수도로 수많은 왕조에서 그 도읍지가 되기도 했던 건 하나가 시안이고 하나가 러양이에요. 근데 시안, 러양 이러면 우리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지만 낙양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러양이 예전에 한자로 얘기하면 낙양이고요. 그다음에 시안이 예전에 불렀던 이름은 장안이에요. 네, 딱 바로 들어오시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도시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말 속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안의 화재란 말 쓰잖아요. 장안의 화재라는 게 이 장안에서 장안. 화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 그때는 장안이 국제적인 감각으로 한국에서 볼 때도 굉장히 큰 도시였으니까 장안의 화재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에서 그 장안의 화재라는 말을 직접 썼겠죠. 장안이라는 도시가 워낙 국제 도시이기도 하고 중요한 도시였으니까 고대에. 그리고 이제 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양이라고 하는 도시, 과거에는 낙양이라고 불렀던 도시가 지금 약간 그 표현을 조금 덜 쓰긴 하는데 베스트셀러 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어떤 책이 불티나게 팔렸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많이 얘기를 했냐면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라는 말을 써요. 낙양의 지가 할 때 지는 종이값, 지가인데 낙양 지역이 언제 수도였냐면 사실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당나라 때 수도로 굉장히 유명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나라가 당성팔대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책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당나라에서 책이 많이 팔리면 어떤 책이 갑자기 많이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싸죠, 종이값이 올라가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어떤 책이 많이 날개도 팔렸다라고 할 때 우리말로도 낙양의 지가를 올렸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정말 느낌이 딱 오는 비유네요. 딱 오죠.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 러양이나 시안이나 이런 데시가 사실 우리의 말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쓰는 수많은 말들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갑자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줄리어스 시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카에사라고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고대 로마에 관한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 상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사를 끌고 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굉장히 무슨 읍참마속이니 활용점정이니 이런 사자성어 쓰잖아요. 이게 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고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우리 말 속에 들어오는 건 사실은 배격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말의 풍부한 자산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애초에는 라틴어에서 시작되었을 것이고 영어는 또 한동안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영향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서 섞여서 현대 영어를 이루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영어를 부르짖으면서 프랑스적인 것을 뺀다, 라틴어적인 것을 뺀다라고 말을 한다면 언어적으로 굉장히 협소한 국수주의자가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역사적인 것들이 중국이든 뭐 로마든 아니면 지금 미국이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동경 서경은 사실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런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도 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당나라에서 예를 들면 장안에서 낙양으로 실제로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장안은 낙양의 서쪽에 있죠. 천도한 사람 입장에서 새로 수도가 되게 된 그 낙양으로 갔다고 쳐보세요. 그럼 옛날 서울인 낙양을 이제 장안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자기 기준에서는 서쪽의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서경이군요. 그러니까 서경이라고 부르죠. 네. 반대로 원래 서울이었던 원래 수도였던 장안 입장에서는 낙양이 뭐라고 보이겠어요? 동경이군요. 동경은 동쪽 서울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붙었다는 거죠. 똑같은 그 말의 맥락이 바로 일본의 도쿄 동경입니다. 일본의 도쿄를 동경이라고 말을 한다는 뜻은 원래 수도가 있거나 아니면 서쪽 수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교토죠. 일본 역사에서 가장 수도로 오래이었던 나라는 저희 도시는 교토잖아요. 교토였군요. 교토는 1000년 넘게 네. 일본 수도였잖아요. 도쿄 자체가 공식적으로 일본의 수도가 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200년도 채 안 된 그러네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교토에서부터 도쿄로 갔기 때문에 교토 입장에서 보면 도쿄가 동쪽 서울이죠. 그래서 동경이 된 거예요. 다 이런 식이고요. 사실은 이전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인도차이나 반도에도 동경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노이입니다. 하노이를 과거에는 동경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통킹만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 통킹만 사건이 한자로 쓰면 동경만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하노이의 앞바다가 동경이기 때문에 하노이가 동경만 사건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물론 그것 자체는 이제 미국의 조작이었던 것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동경이라는 말, 서경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자 문화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도시에 대한 명명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서경이 있잖아요. 서경이 평양이죠? 그렇죠. 평양이죠. 네. 평양을 서경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고려시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평양은 왜 서경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동쪽에 서울이 있다는 얘기죠. 그 동쪽에 있는 서울은 바로 뭔가 하면 개경이에요. 근데 개경에 원래 고려가 수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개경 입장에서 보면 평양이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묘청해난 같은 게 일어날 때 서경으로 천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게 서경이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동쪽에 서울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의 이름은 바로 개경이었던 거죠. 개성이었던 거죠. 지금의. 그런 부분에서 당시 어떤 방위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이 이런 굵직굵직한 한때 수도가 되었던 도시들의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주제와 함께 교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세계 곳곳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 뭐 지리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한국의 그 금수강산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잘 담겨 있는 영화 중에 한 편이 고산자 대동여지도입니다. 김정우 일대가 네, 다룬. 거기 무슨 이렇게 딱 사계절을 막 하면서 비추는 장면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 한번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강 얘기를 했으니까 한강을 다룬 영화로 제일 유명한 영화는 아무래도 괴물이 아닌가. 한강하면 괴물이죠. 네, 예. 사실은 다녀보시면 세계의 대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는데 한강처럼 큰 강 드물어요. 한강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스릴러적인 환경으로 바꾼 괴물이라는 영화 네. 많이 좋아하시지만 큰 강, 역시 있을 한강.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통킹만 사건 또 얘기했으니까 베트남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언론인들이 추적하는 그런 과정을 다룬 더 포스트라는 굉장히 더 뛰어난 포스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가 있죠. 네. 거기 보시게 되면 통킹만 사건을 포함한 그런 어떤 베트남전에서 어떻게 미국의 정부가 국민들을 속여왔는지를 맥나마라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얘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포함하면 역시 또 더 포스트 굉장히 훌륭한 언론 영화니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린 세 편의 영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활적의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희가 항상 1시간 20분 뭐 이렇게 촬영하다가 오늘은 좀 감칠맛 나게 네. 아쉽게 갔습니다. 네, 임팩트 있게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남은 이야기들 또 할 얘기들 더 남았으니까 또 다른 시간에 또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부를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타임! 파이어! JetGo. Oppa, Remote Control Jom. Ande, Kiki, Chat, Jehajug Mate. PPP. Ohira, Zoar. Neben A Play Jet.
Monitor A. Kozumian Doijet. Sesang Manun OTT Contents Gum Sekdo. Smart Harcare. Inki Bang Songdo. Muria Ro. Smart Harcare. Hanero GLP Jet. Sim Sim Hair. Play Jet. OTT Contents Gum Sekdo Jet. Inki Bang Songdo. Muria Rojet. Egen Play Z Hanero. Nol Rio Duptanu. Play Jet.